안녕하세요, 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예전에 원래 했었습니다. 단어 강의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발음 기호 강의도 다 들으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발음 현상들 관련된 강의도 다 들으셨을 거고, 지금 쉐도잉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요. 쉐도잉 강의만 하다 보니까 단어들을 조금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고 있잖아요. 문장은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그 단어들, 여러분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필요한 단어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단어들은 뭐 어떤 단어들을 딱히 찍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한테 실생활에 필요할 만한 것들, 동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뭐 형용사, 부사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요. 동사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원형 동사, 그 여러분들이 사전을 보시면은 원형 동사는 발음을 들려드리죠. 근데 과거형과 분사 형태의 발음들은 잘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려드리지 않죠, 사전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동사를 볼 때는 봐드릴 예정이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의가 오랜만에 단어 강의를 하는 거라서 어떤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지금 강의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 가면서 또 노하우가 생기면 뭐 이것저것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제가 쉐도잉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쉐도잉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있는 거를 보시면 이제 어색하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마우스를 쓰다 보면 덜 이렇게 글씨 쓰는 것만큼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그 펜으로 되어 있는 마우스를 샀습니다. 그래서 펜 마우스라고 하는 건데,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글씨 쓰는 게 글씨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 기호를 그리는 느낌이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글씨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조금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익숙해지면 이제 진짜 글씨를 쓰듯이 강의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는 제가 learn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learn이라는 동사는 여러분들이 뭐 배우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 단어 발음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수업에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1이라고 쓰고 혹은 2-1이라고 쓰거나 혹은 3-1, 3-2 이렇게 제가 항상 단어를 표시를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1이라고 쓰는 단어는 이름절 단어고요. 당연히 강세는 이름절에 있겠죠. 2-1이라는 얘기는 음절의 개수가 2개이면서 강세의 위치는 첫 번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숫자들은 음절의 개수를 나타내고 뒤에 있는 숫자들은 강세의 위치를 나타내요. 그래서 3-1은 3개 음절의 단어이면서 강세의 위치가 첫 번째, 3-2는 음절의 개수는 3개이면서 강세의 위치는 두 번째 음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숫자 체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익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우는 단어는 이름절 1단어죠. 1. 그러니까 이름절이니까 당연히 강세는 첫 번째밖에 있을 수 없는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발음 기호 볼게요. 첫 번째 발음 기호는 L 발음으로 시작을 하죠. L 발음은 조음의 위치가 치조예요. 치조. 여기 치조인데 그냥 치조가 아니라 이빨과 치조가 만나는 그 부분, 여기를 혀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는데 느낌상 제가 그렇게 하자 그랬었죠. 내 혀를 이용해서 내 윗니를 뽑아버리겠다, 밖으로. 이렇게 강하게 밀어주라는 얘기였는데 그런 식으로 혀를 눌러서 발음을 해주면 이런 소리를 만들어줍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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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데 이 L 발음이 음절의 시작에 있을 때는 영어 단어는 순서 언어라 그랬었잖아요. 1, 2, 3, 4 순서대로. 그래서 제일 먼저 있는 발음 기호가 L 발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을이라는 소리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의도적으로 만들든 만들지 않든 혀를 이용해서 내가 그 치조와 민니 사이를 꾹 눌러주게 되면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소리니까 너무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모음 부분인데요. 모음 부분은 제가 R 발음이 포함된 모음들은 항상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어떤 뭐 이제 발음을 가르치시는 다른 선생님들은 구분을 하지 않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구분을 해요. 새로운 단독 형태의 모음이라고 보는데 항상 이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형태의 모음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같은 발음이 바로 이 발음이죠. 근데 이거 두 개는 소리는 같은데 쓰이는 방식이 달라요. 이렇게 삼처럼 생겨 있는 발음은 강세가 있을 때 사용을 하고요. 슈와 발음이 있을 때는 강세 음절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순수 음절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처럼 생겨 있는 발음을 했을 때는 이 삿갓 발음에 R 발음이 붙은 것처럼 발음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삿갓 발음은 아래턱을 이렇게 살짝 내려주면서 처럼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의 발음이 되는데요. 이 턱이 조금 더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소리가 좀 더 셉니다. 그래서 어, 어, 처럼 발음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영어의 모든 모음들을 발음을 할 때는 혀의 위치가 항상 밑에 깔린다 그랬었죠. 혀 끝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R 발음을 해주기 위해서 혀가 이렇게 움직여 주게 돼요. 그러면 혀의 위치는 여기 이렇게 치조 가까이로 가게 더 가까이 1mm 정도 1mm 정도만 남기고 이렇게 올라가 주게 되는데 이 공간을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R 발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울림 소리를 갖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붙여서 발음을 해보면 l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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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r 이렇게 R 발음의 울림 소리를 갖게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종성 발음이죠. 끝소리. 끝소리는 N 발음인데요. 끝소리인 N 발음을 해줄 때는 그 조음의 위치가 치조로 같고, 치조로 같지만, 공기의 조음 방식이 비강음이잖아요. 그럼 공기를 이렇게 터트리거나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서 코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리처럼 순수 소리를 내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근데 R 발음 뒤에 이렇게 N 발음이 올 때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한국어로 표기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달리다 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나요? 한국어로. 이것도 run이라고 쓰죠. 그죠? 일단은 L 발음이다, R 발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둘 다 리을로 취급하기 때문에 둘 다 같은 발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earn, 배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발음에는 R 발음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R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단어가 글자가 리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지는 않죠.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 글자 체계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R 발음과 N 발음이 연속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방식을 배우셔야 돼요. 우선은 R 발음 소리를 먼저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R이 그 다음에 가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혀가 움직여서 N 발음의 위치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 N 발음 소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발음에서 N으로 혀를 밀어내시는데 공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말고 코로 이렇게 빼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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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rn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시면은 이 learn이라는 동사의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과거 형태의 발음을 볼 건데요. 과거 형태를 발음을 할 때는 지금 run이라는 동사는 규칙 동사입니다. 규칙 동사라는 거는 한 동사의 끝이 ed로 끝나는 걸 규칙 동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C의 과거 형태는 so잖아요. so. 이거는 ed가 붙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규칙 동사라고 봐요. 불규칙 동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사의 끝이 과거가 됐을 때 ed가 붙게 되면 규칙 동사, ed가 아니라 다른 형태가 붙게 되면은 이렇게 불규칙 동사라고 보는데 규칙 동사에서 제가 발음하는 방법을 이제 쉐도잉에서 가르쳐 드렸었는데 규칙 동사의 끝이 유성음으로 끝이 났다. 그러면은 발음 기호상으로 D 발음이 나오게 되고요. 단어의 끝이 유성음이 아니라 무성음이 됐다. 그럴 때는 발음 기호상으로는 D 발음이 나오기는 하지만 소리는 트의 소리를 갖게 돼요. 이거는 이제 그 무성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데요. 그 다음에 T나 D로 끝나게 되면은 규칙 동사일 때는 ed가 따라오게 된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규칙 동사를 발음하는 방법이 총 3개가 있는데 유성음일 때는 느 발음 소리를 나게 되고 무성음일 때는 발음 기호상에서는 느라고 쓰더라도 소리는 트의 느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T나 D로 끝이 나게 되면은 발음 기호상에서 id라는 소리를 갖게 돼요. 그래서 wanted, wanted 이렇게 발음을 해주죠. 우리는.
자, 그래서 이거는 규칙 동사이면서 여기 앞에 그 단어의 끝이 유성음이에요. N 발음은 유성음이죠. 그러면 N 발음 뒤에 발음 기호 D 발음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발음 소리를 원래대로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ea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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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rned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 느 발음도 유성음이잖아요. 유성음. 유성음이라는 거는 성대 울림이 포함되어 있는 그 발음 기호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자, 음절의 끝으로 이렇게 유성음 발음이 가게 되면 그 우리나라에서는 으처럼 발음을 해요. 런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으라는 모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절의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면 영어가 가지고 있는 1음절의 소리를 못 내주기 때문에 음절의 끝에 이렇게 유성음 발음이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귓속말로 두더지 해볼까요? 두더지라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귓속말로 할 때는 두더지 이렇게 하지 않고 두더지, 두더지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D 발음 소리가 음절의 끝으로 올 때는 드라는 소리를 귓속말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learned, learned, learned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시면은 이 유성음들이 음절 끝으로 오는 종성의 위치에 올 때 발음이 정확하게 소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유성음인데 왜 소리를 내지 않아요? 라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영어가 만들어진 뭐 원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원리를 제가 팔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음절 끝으로 유성음이 올 때는 성대 울림을 넣지 않는 거는 정확합니다. 성대 울림을 넣지 않고 순수한 자음 소리 그리고 그 자음 소리에 성대 울림이 포함된 단어라고 하더라도 귓속말로 소리 낸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learned, learned, learned 이렇게 발음되는 게 바로 과거 형태 발음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하나를 할게요. 이 learned라는 동사는 여러분들 이제 learn이라는 동사의 과거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거든요. 형용사로. 그럼 무슨 의미가 될까요? 형용사로 쓰일 때는. 형용사로 쓰일 때는 이제 그 의미 자체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배운 사람은 어떻죠? 똑똑하죠. 그죠? 그래서 배운 사람은 똑똑하기 때문에 박식하다라는 의미로도 이걸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김혜수 씨가 출연했던 타짜라는 영화를 보면은 나 배운 여자야, 나 이대 나온 여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 나 배운 여자야. 그래서 배운 이라는 의미로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m a learned person 이렇게 발음을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형용사로 됐을 때는 발음이 바뀌니까. 형용사로 됐을 때는 여기 사이에 발음기호가 A라는 발음기호가 바뀌게 돼서요. 2-1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learn it, learn it, learn it 이렇게 소리가 바뀌어서 그 배운 사람 혹은 박식한 사람을 나타낼 때 learned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I'm a learned person 이라고 하면은 나 배운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 진짜 배운 사람이야 이렇게 쓰실 때 이렇게 발음 learned라고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분사 형태를 볼까요? 분사 형태는 이제 T 발음이 붙습니다. 요거는 어떤 사전에서는 그냥 ED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제 T로 되어 있는 분사를 볼 건데요. 발음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 발음이 그대로 붙으면 되니까. 아까 전에 르 발음의 세트 발음이죠. 그러면 드 발음은 유성음, 트 발음은 무성음이기 때문에 무성음의 느낌을 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lea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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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rned 처럼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나를 드릴게요. 음절의 끝으로 이 두 개 발음은 세트잖아요. 음절의 끝으로 갈 때 무성음과 유성음은 소리가 같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소리는 비슷하긴 해요. 왜냐면 이 두 개의 차이는 성대 울림이 있는 유성음이냐 성대 울림이 없는 무성음이냐의 차이인데 왜 어떤 발음이 더 세고 약하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음절의 끝으로 올 때
무성음과 유성음 세트가 오게 될 때는 일반적으로 무성음의 공기가 훨씬 더 셉니다. 왜 그러냐면 무성음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기만으로 만들어내는 소리예요. 온리 공기만으로. 근데 유성음이라는 거는 성대 울림이 강하게 나오면서 거기에 공기가 포함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음절의 끝으로 갈 때는 얘가 강세를 만들어주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유성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성대 울림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대 울림이 유성음을 발음을 할 때 성대 울림이 한 80 정도를 주고 공기가 한 20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80이라는 힘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공기가 20밖에 안 남아요. 그죠? 근데 무성음인 공기는 원래 100%의 공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소리인데 음절의 끝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공기의 느낌은 그대로 살아있죠. 그러면 공기의 힘이 한 반 정도 빠진다라고 보면 이 무성음이 50의 공기를 갖게 되고 유성음은 20의 공기만 갖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센가요? 이게 더 세죠. 원래 공기만으로 만들어내는 무성음이 음절 끝으로 오게 되면 공기가 세게 나오는 그 느낌을 그대로 갖기 때문에 더 셉니다. 그리고 유성음은 성대 울림이라고 하는 중요한 성분, 메인 성분이 빠지기 때문에 공기 20 정도밖에 안 남기 때문에 아주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발음을 두 개를 해드릴 테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들어보세요. lea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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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rned. 그죠? 그러면은 T 발음, 무성음인 T 발음이 훨씬 더 세죠. 왜냐면 이 공기가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원래 공기만으로 내는 소리니까. 그리고 유성음인 D 발음이 훨씬 더 약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가면서도 이제 또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건데 어떤 발음이든지 무성음과 유성음 세트, 무성음과 유성음 세트, 무성음과 유성음 세트 이렇게 세트 발음들이 오게 되면 이 두 개의 소리는 같지 않다. 음절 끝으로 올 때는 이게 항상 유성음이 더 공기가 약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해서 발음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분사 형태 발음을 해주실 때는 lea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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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rned 처럼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learn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과거 형태도 봤고 분사 형태도 봤었는데요. 한번 발음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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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rn.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형태는 lea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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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rned. 이렇게 발음을 해주고 이 그 형용사로 사용을 할 때 여기에 이 발음이 붙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learn it, learn it, learn it, learn it, learn it, learn it 이렇게 발음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분사 형태 발음을 해주실 때는 lea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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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rned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은 그 learn이라는 동사의 그 과거 형태와 분사 형태의 발음도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제가 이제 이런 그 단어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있으면은요, 블로그 댓글이 됐든 유튜브 댓글이 됐든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있을 때 강의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배워보고 싶은 단어들 이렇게 알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새로운 단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